자, 이제 계속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서버 담당자 홍사원은 윈도우 서버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능을 모니터링한다.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 주변 장치는 안 되죠. 당연한 거죠. 프로세서라는 거는 이제 CPU,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리눅스에서 생성되는 디렉토리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디렉토리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그랩이라는 디렉토리는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랩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명령어죠. 명령어. 그죠? 어떤 그 문자를 필터링 하거나 그런 거고, 이거는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인 거고, 루트 사용자의, 일반 사용자의 디렉토리는 홈 밑에 들어오는 거고, etc는 환경 설정, 그죠? 전체 환경에 대한 설정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리눅스에서 RWX 등등의 퍼미션을 나타낸다. 근데 이건 뭡니까? 7이죠. 4, 2, 1. 그러니까 R이 여기가 4, 얘가 2, 1. 세 개가 다 세트 됐으니까 유저, 그죠? 정확히 말하면 유저입니다. 원래 오너가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 두 개 더하면 7이죠. 앞에가 7이어야 돼요. 무조건 다 7이네요. 그 다음에 두 개, 4, 2 비었고 1이니까 5, 중간 번호가 5여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34번에는 1번이 되는 거죠. 자, 35번 볼게요. VI 에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VI는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능키 A는 입력 모드로 전환되며 현재 라인에서, 이 A라는 게 어펜드입니다. 어펜드. 그래서 오른쪽에 문자열이 삽입되는 거예요. 현재 라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I도 입력 모드예요. ESC를 하면 명령 모드로 바뀌죠. 그래서 뭐 VI라는 거를 이제 쓸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VI 테스트 뭐 1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대충.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태가 명령 모드예요. A 같은 거 어펜드를 딱 누르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 밑에 인서트가 켜지잖아요. 그리고 ESC키를 딱 누르면 이게 꺼집니다. 그 다음에 콜론 누르고 W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WQ 하면 끝나는 거고, 저장하고 끝나는 거고. 자, 36번 뭐죠? 36번은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도메인명의 IP를 얻기 위해 NS 룩업이죠. NS 룩업 하면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URL에 대해서 IP를 얻어온다. if config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 환경 설정, netstate는 네트워크 상태, find 명령어는 리눅스나 이런 데서 검색하는 거죠. 검색. 자, 리눅스의 프로세서, CPU 프로세스, 여기 프로세스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뭐냐? 떠있는 프로그램 PS, 일반적으로 그냥 PS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PS, 그죠? 뭐 요렇게 두 개 나오는데 PS-EF라고 치면 좀 더 많은 프로세스들이 좀 상세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옵션이 E가 뭐고 F가 뭐냐,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크론이라는 건 뭡니까? 특정한 시간에 작업하는 거, 배치. 앳이라는 건 크론과 똑같아요. 근데 한 번만 실행되는 거. W는 후죠. 후. 현재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 W 이렇게 후 치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현재 PC로부터 연결이 들어왔다. 뭐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자, 쭉 넘어가 볼게요. 38번 입니다. 자, 38번 서버 담당자 2는 윈도우 서버 보안과 관련해서 맞춤형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 보안 템플릿, 여기 보안 템플릿이라는 거는 보안 설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안 설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벤트 로그, 그 다음 파일 시스템,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의 설정 값이죠. 파일 시스템은 NTFS, 그러니까 우리 탐색기, 그죠? 이벤트 로그는 아까 본 것처럼 윈도우의 행위들이 기록되는 거. 그래서 시스템 사용자는 해당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인 거죠. 39번 볼게요.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인 한 과장은 로그 파일을 통해서 각종 상태를 확인하는데, 웹서버의 로그 파일을 지정하는, 그러니까 웹서버의 로그가 뭐냐? 억세스 로그입니다. 억세스 로그. 자, 웹서버는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아파치2 뭐 이런 식으로 스타트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웹서버는요, 모든 로그는 바 밑에 있어요. 바 밑에 프로그램의 이름 아파치2, 그러면 여기에
ls를 보면 여기 access.log 있죠. 물론 이런 파일들은요, 내가 설정해서 변경을 하면 파일명도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액세스 로그에 모든 로그가 기록된다. 그죠? 왜 호출한 거에 대해서. 자, 40번 봐볼게요. 다음 리눅스 명령어의 실행 결과는 뭐냐? 리눅스도 있고 윈도우도 있습니다. 트레이스 라우트죠. 예, 경로 추적.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됐습니다. 이런 걸 추적하는 게 트레이스 라우트고, 윈도우에서는요, 트레이스 RT예요. 커맨드가 똑같은 커맨드인데, 트레이스 RT 커맨드가 RT입니다. 끝에가 라웃이 아니에요. 윈도우는. 네, 그러니까 명령이 좀 다르죠. 기능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다음 프로세스는 뭐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유한 이벤트가 발생되면 동작한다. 그리고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 그럼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죠? 이 글에. 근데 이제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 즉 뭐예요? 데몬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명령어 이렇게 칠 수 있는 거, 이걸 셀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4번이 되는 거고. 자, SOA 레코드, 레코드 DNS에서 레코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명령어, SOA 명령어 설정값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는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책임자 필드에 지금 보면 2번 42번에 2번 봐볼까요? 책임자는 책임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SOA는 네임 서버가 갖는 책임자의 이메일 형식이 들어간다. 그죠? 뭐 이렇게 딱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문제풀이로서만 보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외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남는 지식은 공부하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 뭐 그냥 문제풀이에서 그냥 점수만 따고 갈 지식들은 그냥 문제풀이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파일 시스템과 프린터 공유, 삼바, 그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리눅스 네트워크 마스터에서는, 관리사에서는 샌드 메일은 메일 보내는 거, 아파치 웹 서버인 거고요. 바인드는 DNS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킴이라는 사원이 원격 액세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근데 VPN과 달리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내부 웹 리소스에 인터넷에 게시되는데 이 기능은 뭐냐? 뭐 말을 끌어서 읽으니까 제가 어렵네. 이 기능은 다이렉트 액세스와 VPN과 달리 원격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데 쓰지 않는데요. 그죠? 원격 연결은 아니래. 그죠? 원격 연결은 아니고, 그러면 이거 다 아닌데, 그죠? 이 세 개는 다 VPN인데요. 그러면 WAP,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그래서 나머지는 다 VPN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45번 보겠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를 구축하여,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윈도우 컴퓨터에 로그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로그인해서 내 PC를 쓰는 거죠. 이걸 갖고 우리는 로컬 계정 혹은 빌트인 계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를 하나 두고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를 하면요, 이런 개별 PC들이 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제공해주는 그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예요. 그 액티브 디렉토리 중에서 사용자 계정이 될 수는 있으나, 도메인이라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서버에서 인증받는다. 도메인의 로컬 그룹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은 자신이 소속된 도메인으로 제한한다 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도메인 로컬 그룹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실제 기업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뭔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볼게요. A와 B에 들어갈 거는 딱 보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인 거네요. 그죠? BGP는 라우터 간의 세션을 연결하고, 그죠? B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터 간의, 그죠? 프로토콜 기법이에요. 그 세션을 연결하고 뭐와 뭐를 사용한다. 서로 다른 AS, 이 AS라는 게 뭡니까? 어노니머스 서비스, 그러니까 어노니머스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라우터의 묶음이다, 그러니까 큰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큰 네트워크 간에 라우팅하는 게 BGP다. AS BGP 라우터 간에 BGP 세션을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이 BGP, 이건 뭐 기능이니까. 자, 그 다음에
동일한 AS 요 안에서 그죠? BGP 라우터 간의 BGP 세션 동일한 AS에서 그럼 IBGP 이거는 이제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7번 스테이션에 그러니까 거리를 확장해주는 그러니까 멀리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이라는 건 어차피 전기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 전기가 무한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를 증폭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리피터인 거고 이 리피터라는 문제는 네트워크 관리사 1급, 2급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 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48번 이거는 아까 강의에 얘기했죠. 맥 주소 48비트, 24비트, 24비트 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인 거죠. 지금 49번의 문제는 라우터의 명령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우터의 NVRAM에서 램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카피하는, 그죠? 카피하는 커맨드가 뭐냐? 그러면 카피 스타트 컨피그레이션, 러닝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요건 이제 요 커맨드 이렇게 치면 되는 거고. 자, 50번 OSI 7계층에서 1계층이라는 게 뭡니까? 피지컬이죠. 피지컬. 1계층의 대표적인 게 리피터예요. 리피터. 그 다음에 브릿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50번에는 브릿지가 아니죠. 리피터와 허브죠. 허브 2번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리피터라는 장치보다는 그냥 허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허브 안에 리피터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허브의 기능이 스위치 허브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허브는 그냥 단순히 1계층에서 동작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보호 개론 이게 이제는 1급에서만 그죠? 나오는 문제인 거죠.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뭐 추적하고 유해 정보를 감시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차단해서 위에 해커의 침입 패턴에 대한 추적과 유해 점들을 감시하는 보안 시스템은 뭐냐? 자, 이게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이건 뭘로 굉장히 문제가 안 좋은 문제예요. 이 왜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유해 정보를 감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 차단, 세션 절단 이런 용어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답이 IP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S라고 하면 자동 대응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세션 절단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이 IPS 얘기하는 거예요. IPS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장비가 뭔지 되게 헷갈려요. 실질적으로 뭐냐? 디도스 대응 장비예요. 디도스 공격이 있으면 자동으로 끊어주는 거. 그게 IPS인 겁니다. 전자우편 보안기술, PEM, PG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안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MIME라는 거는 메일을 보내는 포맷이라고 얘기했죠. 확장해서 MIME를 확장한 그 전자우편 보안기술은 SMIME예요. 이 PGP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자, VPN. 자, VPN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암호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도 돼요. 사실은 암호하는 VPN의 일부 기능에 불과한 거고 핵심 기능은 터널링이거든요. 터널링인데 자, 지금은 이제 일단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암호하는 게 그냥 VPN이다. 안전하게 전송한다. 이렇게 보자고요. VPN의 장점이 아닌 것은 시그니처 기반으로 공격을 탐지한다. 공격을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장비는 아니에요. 그냥 얘는 암호하고 터널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링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이 터널링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IP를 바꿀 수가 있어요. AIP만 갈 수 있는 네트워크 구간에 내 아예 IP를 잠깐 새로운 헤더를 넣어서 A로 바꿔줄 수 있는 거. 그게 터널링인 겁니다. 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건 뭡니까? 어떤 웹사이트에 딱 붙었는데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트에 붙으니까. 악의적 웹사이트 방문 시 대부분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 인식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어렵죠. 그죠? 당연히 어렵죠. 이게 매우 쉬우면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자, MITM 이거 영어로 쓰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중간자 공격이라는 거예요. A라는 사용자와 B라는 사용자 중간에 해커가 껴서 받아주고 전달하고 받고 전달해주고 이거 얘기합니다. 자, 중간자 공격이 아닌 것은 뭐냐? 디도스는 뭡니까? 그냥 부하를 주는 거죠. 그냥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자 공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56번 블루투포스 무작위 공격. 그냥 패스워드 계속 입력해 보는 거. 근데 이제 요즘 이슈는 크리덴셜 스토핑인데 크리덴셜 스토핑도 무작위 공격이에요. 그래서 얘는 홍길동 사용자의 네이버 패스워드를 내가 어떻게든 알았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다음에 패스워드도 넣지 않냐. 그러니까 유사하게 넣어보는 거죠. 그거를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작위 공격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 암호를 풀기 위해서 암호를 풀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암호 키의 조합을 적용해 본다. 그죠? 뭔가 때려본다 이거죠. 자, 57번 대칭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똑같은 거. 비대칭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거.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개의 사용자가 서로 데이터를 비밀로 교환하려고 하면 대칭키는 필요한 개수가 2의 n개이고 비대칭키는 암호 방식은 n의 n-를 나누기 2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바뀐 거죠. 대칭키가 요게 되는 거, 비대칭키가 2의 n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대칭키 봐보세요. 대칭키는 암호화 키가 복호화 키가 똑같아요. 내가 키가 A예요. 그러면 얘가 풀려면 얘 A를 똑같은 키 하나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대칭키의 방식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대칭키고, 비대칭키는 키가 A예요. 근데 얘는 복호할 때는 A로는 안 풀려. 그래서 B로만 풀어야 돼.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이게 비대칭키, 다른 말로 공개키 방식을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죠. 58번 인터넷상에 주고받는 텍스트, 그러니까 디지털 저작권으로 불법 복제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PDF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원 저작자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그런 걸 워터마킹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함으로써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보안 요소를 옳지 않는 것은 방화벽은 관련이 없어요. 방화벽은 네트워크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와.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Access Control List ACL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기밀성, 무결성, 인증, 그죠? 이런 게 보안 요소가 됩니다. 자, 60번 세션 하이제킹, 연결 정보를 훔쳐갔다. 그죠? 연결 정보를 훔쳐갔다. 웹 해킹과 비슷한 기법과 비슷하나 사용자의 권한을 탈취하는 공격이 아니라 사용자가 확인한 패킷의 내용만 훔쳐본다. 그죠? 사실 내용만 훔쳐봐서 뭐합니까? 훔쳐본 다음에 2차 공격을 하겠죠. 그거를 사이드 제킹이라고 한다. 사이드 제킹은 세션을 복제해서 쿠키를 갈취하는 방법으로 주로 융선 모든 환경에서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1의 풀이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